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그림과는 또 대조되는 흐름입니다. 어제는 자, 화면을 보면서 와, 기관이 2조를 사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거 못지않게 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또 매도세인데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는지 함께 봤더니 외국인은 오늘 경기 민감주 위주 섹터를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HMM,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페노션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자, 기관은 봤더니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또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진에어 등의 큰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수급 흐름 함께 살펴봤고요. 첫 번째로 1라운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1라운드 파이트! 자, LG 디스플레이와 KNW가 만났습니다. KMW가 아니고요. KN입니다. 예, 네. KMW가 아니고 KNW 이렇게 두 종목이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매칭이 됐습니다. 네, 뭐 LG 디스플레이, KNW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두 종목 다 모두 강세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LG 디스플레이, 즉 뭐 OLED 혹은 디스플레이 패널 쪽을 보는 게 좋을 것이냐, KNW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을 이제 그렇죠.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을 볼 것이냐 굉장히 또 고민이 네.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섹터, 두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범위에서 보면 이제 IT 업종들이 그렇죠. 만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김태성 팀장의 최애 종목이라고도 네.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KNW 또 반도체 상당히 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1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1라운드 승자 KNW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OLED를 강력하게 미셨던 반면 LG 디스플레이라도 이길 만한 KNW라면 또 상당히 매력적인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두 종목 모두 다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분기 마지막 그리고 이제 4분기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그룹주들, LG 네. 전자까지 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누차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존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KNW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KMW가 아닙니다. KNW예요. KMW는 5G고 KNW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자회사 이 플로어링 코리아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데냐? 반도체용 투수가스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해당 기업 때문에 이 KNW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에 좀 포함되고 특수가스 관련한 이 종목으로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물론 뭐 배당락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이제 강한 시세를 내지 못하곤 있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반도체 주들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기술주를 보통 팡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N자가 있어요. 스펠링 N자가 원래는 넷플릭스를 뜻하는데 요새 우스갯소리로 N자를 넷플릭스가 아닌 엔비디아가 이젠 이어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KNW의 N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럴 정도로 지금 글로벌 시장 모두 지금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나 올해 연말 지나서 연초에 과연 어떠한 섹터가 가장 강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면 저는 반도체 산업이 뭐 가장 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KNW 올해 이제 1분기에 이 실적의 흑자 전환이 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이 플로어링 코리아의 힘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는 만큼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생각해 봤을 때 주가도 지금 당장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NW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KNW 그러면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아마 가지고 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지금 현재 위치가 공격적인 게 몇 번 나오는데. 예.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제가 어제 이제 공략주들 대부분 배당락이 있으니까 오늘 시초에 좀 진입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오늘 밀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지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리오프닝을 해도 굉장히 이 확률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KNW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요. 저는 충분히 1차적으로는 2만 원대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밀렸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뭐 10,000원, 12,000원, 10,000원까지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13,000원이죠. 어제 이제 상승 시작 그러네요. 가격. 네, 이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부터 중요하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3,000원이고요. KNW 목표가 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KNW를 살펴봤고요.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2라운드 대결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2라운드 파이트! SFA 반도체와 쇼박스가 만났습니다. 자, 오늘도 뭐 공통점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공통 업종에서 뽑아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SFA 반도체, 지금 쇼박스 이 두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지금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화산업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정말 이제 큰 흥행을 기록을 했죠.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관련주들 그리고 관련 산업, 특히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퍼져 있고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 하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예전처럼 이 코로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두 기업 지금 위치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고민 하실 것 같아서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쇼박스는 또 이제 오징어 게임도 그렇죠. 묶이면서 오징어 사골 얘기가 나올 정도로 쇼박스도 모멘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SFA 반도체와 쇼박스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알려주시죠. 자, 오늘은 뭐 연속 반도체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쇼박스는 제가 추석 연휴 전날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있으시겠는데 제가 이제 추석 전날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쇼박스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흥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컨셉이었냐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승 시에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수익을 볼 확률, 수익을 볼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낮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조정을 받고 혹은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SFA 반도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반도체 공정에는 많은 공정이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 후공정 업체들의 상승 산력이 굉장히 지금 두드러진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고품질의 고사양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느 공정보다 후공정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또 세분화되다 보면 당연히 손이 많이 간다라는 것이고 또 손이 많이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또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서버 디램 후공정 1위 업체로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조업의 이제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이제 꼭 필수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생산 캐파가 많아지고 생산 캐파가 많아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FA 반도체 모든 것을 좀 통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도 최근에 정말 소리 없이 좀 강했다 이런 느낌이 보이는 게 바닥 정말 좀 다지고 이제 좀 올라온 추세로 보이고 제가 본 결과 오늘은 외국인의 선택, 외국인이 더 많은 양의 SFA 반도체를 사고 있고요. 뭐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오늘도 사고 있긴 한데 무려 7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또 SFA 반도체의 장점, 오늘 현재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또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뭐 현재 구간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부담 없는 저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깊었지만 이것을 좀 이겨내는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최근의 전 고점인 8,000원대 라인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당연히 더
높은 가격대인 이 10,000원대를 이제 목표로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드렸습니다. 7,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우선 현금화를 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 목표가 일단 10,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7,000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공개해 봐야겠죠.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세요. 자, 오늘의 공략주는 조비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테마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농업 관련한 네. 이제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이 이제 조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이 조비를 포함한 다수의 연초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3분기, 4분기 지나오면서 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터널은 이제 거의 다 또 지나온 상황, 그리고 지금부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선이 될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업 외에 지금 테마로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조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등락폭을 보였을 때 뉴스 플로우를 찾아보면 남북 경협 이슈, 그러니까 남북 혹은 북미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플로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조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경협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종전선언이라는 뭐 이야기들이 지금 맞아요. 돌고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로서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협 테마와 관련해서도 이것처럼 이 비료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조비도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조비는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낮은 상황이라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올라갈 때마다 매물벽들이 조금 두꺼울 수는 있어요. 네. 두꺼울 수는 있지만 충분히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26,000원까지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기 전까지 흘러갔었던 그 가격까지는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2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8,000원에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조비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종목 함께 수급파이터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